여러분, 잠깐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정옥순 씨, 올해 67이십니다. 식당 일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 밥은 늘 서서 드시고 피곤해도 잠을 줄여가며 일하셨습니다. 작년 가을 구청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습니다. 지방간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옥순 씨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평생 술을 한 잔도 안 드셨는데 지방간이라니 충격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옥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간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38%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안 마셔도 걸리는 지방간, 우리 세대에서 특히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마늘 한쪽, 우리 부엌에 늘 있는 그 마늘이 입에 들어가서 위장을 지나고 피를 타고 간으로, 혈관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무슨 일을 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늘의 몸속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또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다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마늘 한쪽을 손에 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바로 여러분의 입과 위장입니다. 마늘은 그냥 먹으면 그냥 음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늘 속에는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마늘을 칼로 탁 내리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가 알리인을 만나면 그제야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알리신, 이것이 마늘의 진짜 약 성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통째로 꿀꺽 삼키시면 안 됩니다. 세포벽이 안 깨지니까 알리신이 거의 안 만들어져요. 반드시 칼등으로 눌러서 으깬 뒤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으깬 다음에 바로 드시면 안 돼요. 10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리나아제 효소가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으깨자마자 바로 입에 넣으시면 변환이 덜 된 상태에서 위산을 만나 효소가 죽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콩나물을 생각해 보세요. 콩을 물에 담그면 바로 콩나물이 되나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으깨고 나서 1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1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늘을 보통 어떻게 먹습니까? 김치찌개에 넣고 볶음에 넣고 국에 넣잖아요. 다 익혀서 먹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식품과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기름에 볶으면 알리신의 약 91%가 파괴됩니다. 91%요. 거의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에 삶으면요, 겨우 16% 정도만 남습니다. 구우면 약 30% 정도 살아남고요. 그렇다고 익힌 마늘이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깐 정정할게요. 익히면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대신 디알릴 디설파이드라는 다른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날것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약으로 먹으려면 딱 3단계입니다. 하나, 칼등으로 꾹 눌러서 으깬다. 둘, 10분간 가만히 둔다. 셋,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신다.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열에서 알리신이 빠르게 분해되거든요. 혹시 날마늘이 너무 맵고 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레몬즙을 조금 짜서 넣으시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유황 화합물 흡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꿀 한 스푼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꿀 자체가 항균 작용이 있어서 마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마늘물을 마시면 몸에서 독소가 빠지면서 일주일쯤 되면 몸이 안 좋아진다. 이건 해독 반응이다. 이런 글이 많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마늘을 빈속에 드시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서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어요. 이건 해독 반응이 아니라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은 겁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 중간에 드시거나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독소가 빠지는 거다 하면서 참고 드시면 오히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늘이 위장에서 잘 흡수되었다고 합시다. 다음 정거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정거장, 장입니다. 우리 몸속 장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죠. 이 균들의 균형이 건강의 열쇠입니다. 알리신은 장에 도착하면 일종의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산균, 비피더스균 같은 좋은 균이 알리신을 만나면 힘을 얻어 잘 자랍니다. 반대로 유해균에게는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학술지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약 28%에서 32%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 나쁜 균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올까요? 식사 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줄어듭니다. 위산 역류가 덜해지고 배변도 편해집니다. 우리 나이에 소화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나이에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왜 장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우리 장이 건강해야 다음 정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장에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어야 혈액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전달되거든요. 장이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마늘 한쪽이 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싼 유산균 제품을 안 사도 됩니다. 마늘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 장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의학계에서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을 합니다. 장에 있는 신경세포가 뇌 다음으로 많거든요. 장이 안 좋으면 우울감이 오고 잠도 잘 안 오고 기운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하시던 황정자 씨, 73이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어요.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도 불규칙하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정말 힘드셨던 거죠. 며느리분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께 매일 아침 마늘을 으깨서 꿀물에 타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좀 거북하셨대요. 그래서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식사와 함께 드시게 했더니 괜찮아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요즘 밥 먹고 나면 속이 편하다 하시더랍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장내 세균총이 바뀌면서 음식물 분해 과정이 원활해진 겁니다. 좋은 균이 늘어나면 소화 효소 분비도 잘 되고 장벽도 튼튼해져서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영양소가 잘 흡수되면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또 소화가 잘 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광고 보면 한 달에 몇만 원 하잖아요. 마늘은 동네 마트에서 한 망에 3,00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어요. 가성비로 따지면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장에서 흡수된 마늘의 유효 성분이 이제 피를 타고 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거장, 혈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수도관 안에 녹이나 물때가 쌓이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이 흐르기 어려워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고혈압입니다. 알리신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알리신에서 황화수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황화수소가 혈관벽의 근육에 힘을 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관 확장, 쉽게 말하면 수도관이 넓어지는 겁니다. 수도관이 넓어지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2025년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건데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일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완기 혈압도 약 6에서 8 정도 떨어졌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첫 번째 혈압약이 보통 혈압을 8에서 12 정도 낮춰줍니다. 마늘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물론 약을 드시는 분이 마늘로 대체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이 살짝 높은 경계성 고혈압이시라면 마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늘의 유효 성분 중에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요. 혈관 안쪽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래된 고무호스가 딱딱해지면 쉽게 터지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인데 마늘이 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한상길 씨, 71살이세요. 올해 택시를 모셨던 분인데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 혈압이 늘 높으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하셔서 매일 아침 마늘 2쪽을 으깨서 미지근한 물에 타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뒤 검진해서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약도 같이 드시고 계시고 산책도 병행하신 결과입니다. 마늘만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도움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만 먹으면 되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약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것이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생활 습관의 몫입니다. 마늘은 그 생활 습관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2024년 메타 분석에서 마늘이 총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줍니다. 이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름때가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히면 그게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마늘이 이 기름때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갑자기 옵니다.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한테 오래 건강한 모습 보여주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늘 2쪽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혈관을 타고 갑니다. 4번째 정거장, 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은 저장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온 몸이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이 공장에 기름이 잔뜩 끼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게 바로 지방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옥순 씨 기억나시죠? 술을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이 온 경우입니다. 우리 세대, 밥심으로 살아온 세대 아닙니까? 우리 세대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간에 지방이 쌓인 겁니다.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마늘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최근에 밝혀진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2023년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 학술지에 발표된 종합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지방간 진단을 받을 확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도 마늘 섭취 후 간 수치, 그러니까 간 기능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말씀드릴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에는 마늘 분말 캡슐을 하루 800mg씩,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15주 동안 드리게 했습니다. 15주, 약 3개월 반이죠. 그 결과 마늘을 드신 그룹에서 초음파 검사상 간의 지방 축적이 의미 있게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 수치도 좋아졌고요. 연구진은 마늘이 간에서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마늘이 간을 살릴 수 있다니 비싼 간 건강 보조식품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옥순 씨도 이 사실을 아시고 나서 매일 마늘을 으깨서 꿀에 재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식단도 바꾸시고 식당일 틈틈이 걷기도 하셨습니다. 올해 봄 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마늘이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아파도 신호를 잘 안 보내요. 그래서 정옥순 씨처럼 우연히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지방간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게 간경변이에요. 간경변은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경변이 더 진행되면 간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 단계에서 잡으면 됩니다. 지방간은 되돌릴 수 있어요. 식단 조절, 운동, 그리고 마늘 같은 천연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늘이 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본 연구인데요. 마늘의 유효 성분들이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특정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간 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 세포에게 지방 좀 그만 쌓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또한 마늘은 우리 간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의 활동을 높여줍니다.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 쓰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중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새로 쌓이는 건 줄이고 이미 쌓인 지방은 빼는 것. 우리 세대, 밥심으로 일해온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특유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간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좀 챙길 때입니다. 마늘 한쪽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온 길을 정리해 볼까요? 마늘이 입에서 알리신으로 변하고 장에서 좋은 균을 키우고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추고 간의 지방을 줄여준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정거장이 남았습니다. 5번째 정거장은 혈당, 그러니까 피 속의 당분입니다. 여러분 당뇨 걱정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나이에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늘이 혈당까지 낮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2024년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2월까지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들을 종합 분석한 것인데요. 결과가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도 약 14 정도 낮아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뇨와 고지혈증은 보통 같이 옵니다. 혈당이 높으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기 쉽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질환 위험이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마늘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준다는 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이 마늘만으로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식단에 마늘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은 훌륭한 보조 방법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말순 씨 65이세요. 올해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신 분인데요. 2년 전에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이었습니다. 당뇨로 가고 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약을 먹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말순 씨는 약 먹기가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단부터 바꾸셨어요. 밥 양을 줄이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리고 매일 아침 마늘 2쪽을 으깨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뒤 혈당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03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웃으셨답니다. 물론 마늘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식단, 운동, 생활 습관 전체가 바뀐 결과이겠죠. 하지만 마늘이 그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된 건 분명합니다. 자, 6번째 정거장으로 갑니다. 면역체계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군이죠.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틀이면 나았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가고 그게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그 대사물질들은 면역세포, 특히 자연살해세포라 불리는 NK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초기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리더라도 증상 기간이 짧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늘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계속 자극하고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마늘의 면역 강화 효과는 꾸준히 먹어야 쌓입니다. 오늘 한 번 먹고 내일 안 먹고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매일 꾸준히 같은 시간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하루 달리기 한다고 다음날 체력이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야 체력이 붙듯이 면역력도 꾸준히 관리해야 올라갑니다. 마늘이 그 꾸준한 관리의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14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2주 동안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과 아무것도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감기 시즌이었는데요. 마늘 그룹에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이틀 정도면 회복이 되었는데 마늘을 안 먹은 그룹은 닷새가 걸렸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연구만으로 마늘이 만병통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한 가지 연구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가 일관되게 마늘의 면역 강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NK세포 활성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면역 노화라고 합니다. 60대 이후에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NK세포 활성의 감소입니다. 마늘이 이 NK세포 활성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마늘만으로 암을 예방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표현입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충분히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춘천에 계시는 강영철 씨, 69이세요. 퇴직 전 중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퇴직 후 매년 겨울마다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한번 걸리면 2주는 누워 계셔야 했고 집사람이 간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대요. 2년 전부터 아침마다 마늘 두 쪽을 으깨서 꿀물에 타드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겨울 독감에 안 걸리셨습니다. 다음해 겨울도 무사히 넘기셨고요. 물론 독감 주사도 맞았고 외출 후 손도 잘 씻었지만 마늘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건강관리는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마늘은 그 여러 가지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말이에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밥벌이 하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좀 챙길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주들이랑 놀아주려면 감기 한번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7번째, 정거장, 피부와 신장입니다. 이 두 기관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부입니다. 마늘은 천연 유황 화합물에 보고해요. 유황은 콜라겐과 케라틴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 두 단백질이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결정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체내 유황 공급이 늘어나서 피부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마늘은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가 뭐냐고요? 우리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물질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충분하면 피부 노화가 느려지고 기미와 주근깨도 옅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를 4주간 꾸준히 한 그룹에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약 27% 증가했습니다. 27%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신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우리 몸의 필터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알리신이 세포보호 경로를 활성화시켜 신장 손상을 보호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늘이 정수기 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오래되면 신장이 가장 먼저 손상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마늘의 몸속 여행입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위장, 장, 혈관, 간, 혈당, 면역, 피부, 신장까지 마늘 한쪽이 우리 몸 곳곳을 돌며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늘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셨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생마늘을 물에 타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늘 두 쪽을 칼등으로 눌러 으깬 뒤 10분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넣고 저어서 마십니다.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이어야 위산에 방해 없이 알리신이 장점막에 직접 작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은 공복을 피하세요. 식사 도중에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으깨고 10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것, 이 2가지입니다. 둘째, 마늘 꿀절임입니다. 이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마늘을 으깨서 생꿀에 재워두면 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자연 발효가 일어나면서 마늘이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집니다. 매일 한두 쪽씩 드시면 됩니다. 꿀에 재운 마늘은 알리신의 일부가 변환되지만 대신 다른 유익한 유황 화합물이 생깁니다. 셋째, 흑마늘입니다. 여러분, 흑마늘 아시죠?
검은 마늘. 요즘 건강식품 매장에서 많이 파는 거요. 흑마늘은 마늘을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오랜 시간 숙성시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신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대신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줄여서 SAC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물에 잘 녹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흑마늘의 장점은 뭐냐면 냄새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큰하고 쫄깃해서 먹기가 편합니다. 생마늘이 너무 맵거나 위가 약해서 날 것을 못 드시는 분께는 흑마늘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흑마늘은 알리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항산화 효과와 혈관 보호 효과는 있지만 항균 작용이나 장내 세균 변화 같은 알리신 특유의 효과는 생마늘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골라 드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혈압이나 혈당 관리, 면역력이 목적이시라면 생마늘이 가장 좋습니다. 항산화, 혈관 보호가 목적이시라면 흑마늘도 좋고요. 두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생마늘 기준으로 하루 2쪽에서 3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7쪽, 10쪽 이렇게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2-3쪽이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마늘 냄새가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마늘 먹고 나면 입에서 심지어 몸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드신 뒤에 사과를 한두 조각 드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마늘의 유황 화합물과 반응해서 냄새를 잡아줍니다. 녹차를 드셔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파슬리를 씹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마늘을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은지 궁금하시죠? 아침 공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위가 약하신 분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핵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이 3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 드시기 어려우시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안 드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함께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을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되도록 우리 국산 마늘을 사세요. 우리나라 마늘이 알리신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남해 마늘, 의성 마늘이 유명하죠. 마트에서 살 때 쪽이 단단하고 껍질이 깨끗하며 향이 진한 것을 고르세요. 물렁물렁하거나 싹이 난 것은 피하시고요.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채소칸도 괜찮습니다. 다만 냉동은 비추입니다. 얼리면 세포가 파괴되어서 알리나제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복잡해 보이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마늘 사서 껍질 까고 으깨고 10분 기다렸다가 물에 타서 마시면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마늘 꺼내 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드시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 중에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가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둘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역시 출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위식도 역류질환이 심하신 분입니다. 마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한 분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이 원래 낮으신 분입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혈압이 이미 낮은 분이 마늘을 많이 드시면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약과 함께 너무 많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마늘도 드시려면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우리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늘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우리 건강 상태를 잘 아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꽤 긴 여행을 하셨습니다. 마늘 한쪽의 몸속 여행 잘 따라오셨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으깨서 10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간의 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와 신장까지 보호합니다. 기억하실 것 딱 3가지입니다. 하나, 으깨고 10분 기다린다. 둘, 하루 2-3쪽이면 충분하다. 셋,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다. 정옥순 씨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쉬운 거 진작 알았으면 간 걱정으로 밤잠 설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마늘이잖아요.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저녁 밥할 때 마늘 2쪽만 따로 빼서 으깨 놓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이랑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모두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 혈압이 높거나 간 수치가 걱정되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우리 가족 여러분만의 마늘 건강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